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야기 손님들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고부가 함께 나와주신 분들 계시고요. 네, 며느리가 세 분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네. 시어머니가 또 세 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남편들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 특히 우리나라에서 효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효가 남편하고 이제 만나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아들의 효, 딸의 효 이런 건 괜찮은데 남편의 효, 요건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자, 며느리 대표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배가영 씨가 먼저. 아니 뭐 효도 여행, 효자표 너무 좋죠. 네. 근데 효도 남편, 효자 남편은 정말 너무 싫어요. 이 사람이 결혼하더니 갑자기 효자가 되어가지고는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아내는 뒷전이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은 더 효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힘들어지는 거죠, 어머니? 맞아. 아이고 맙소사네. 아니 며느라 아니 아들이 부모한테 자는 것은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해야지. 아니 무엇이 힘들기는. 내가 이러고 다 내가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는데 그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아이고 말씀 잘하시네. 그리고 또 내가 안 입고 못 먹고 내가 키웠잖아 우리 아들을. 그래서 뭐 당연히 너도 따라서 남편 따라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 오정태 씨 평소에도 이런 분위기인 거죠? 예, 두 분이 네. 이렇게 싸우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내 얼굴 두 분이 책임져야 돼요, 진짜. 아니 얼굴은 원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내가 결혼 볼 때- 이후에 더 좋아 보이시죠? 제가 볼 때는 정태 얼굴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벌써 처음에 그 재수 씨가 얘기하는 게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어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 요즘은 오히려 시어머니 앞에서 말하는 며느리가 더 솔직한 며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분들도 근데 그 있더라고요. 억양이 네. 어머니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지. 아니 효자가 뭐 따지는 이 소리하고는 아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 어머님 그래도 이게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효자는 좀 마음이 아파요. 아, 이렇게 요즘 애들 지금 부드러운 거야. 부드러운 거야, 요즘 애들. 저 등치에도 이게 나오네. 저 이만. 자, 아무래도 오늘 유난히 효자 아들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티버창 열어놓겠습니다. 네, 티버통에서 여러분의 사연 알려주시는 분들께 상품권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어떤 점이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대부분 효자가 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뭐 네. 나한테 잘 안 해준다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답은 그러니까요. 바로 내 남편이 갑자기 효자가 됐다 네. 이거였다고 하는데 자, 전원주 선생님의 둘째 며느리께서 나와 계신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 아, 그렇죠. 저는 사실은 결혼할 때 저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전원주 씨인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남편이 그 연애 시절에 한 번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못할까 봐 그랬구나. 그리고 가끔 전화 오면은 그냥 남편 전화할 때 네. 아니요? 이러고 무뚝뚝하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 예비 신랑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집은 이게 모자가 아니라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래서 저는 뭐 전혀 이렇게 남편이 효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일이.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어머니는 호탕하시지만 며느리 잡는 호랑이 시어머니에다가 또 아들은 또 내내 대답 예스맨밖에 안 되는 또 아들 효자 아들에다가 제가 제대로 만난 거죠. 네, 착한 제대로 아드님. 만나셨군요. 자, 우리 목요일의 요정 한혜원 씨가 오늘은 며느리 대표로 또 나오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김혜연 씨와 마찬가지로 호랑이 시어머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결혼 직전에 남편이 효자임을 약간 알아채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는 전셋집을 한 번도 보러 간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 아파트 단지에 전셋집이 그것도 매물로 나왔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한 20여 개 됐는데 그중에서도 어머님 댁 부엌 창문에서 저희 집 베란다가 딱 보이는 그 층으로 딱 어머니께서 손수 계약을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자식 어디가 사고 호랑이
하시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니 홀어머니시니까 모시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훤히 보이는 건 차라리 옆방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그렇겠어. 그러면서 결혼 이후에 제가 망원경을 남편이 놓고 있었던 그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망원경으로 저희 집을 무섭다. 이거 그냥 무섭다. 망원경으로 보고 계셨죠.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 기운도 좋다. 그 이후로 저희는 13년간 저희 어머님을 늘 모시고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네. 근데 영화를 보러 가면 어떻게 앉아야 될지가 늘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이제 사랑하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며느리 가운데 앉아 하고 이렇게 오정태 씨 자리에 저를 앉혀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날 화가 나셨어요. 아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옆에 있어야지 왜 며느리가 내 옆에 있냐 이렇게 되셔서 그 다음에는 남편이 오정태 씨처럼 이렇게 김학도 씨가 가운데 그리고 저 옆에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랑 이렇게 팝콘 하나를 놓고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첫째 부인, 저는 둘째 부인이 아닐까 뭐 이런 마음. 심지어 그런 마음까지. 아니 근데 정말로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영화를 늘 같이 보러 저희는 갔어요? 어머님 없이는 여행을 간 적도 없고 어머님 없이는 여행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영화도 안 보고? 그리고 이제 영화 볼 때 지금 이 세 분이 앉아 있는 이 순서로 앉으셔서 늘 이렇게 앉아서 학도는 저쪽에만 놓여 있고. 학도형도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늙었더라고요. 이렇게 가운데 껴앉으면 아들이 늙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김학도 씨는 원래 나이가 좀 있으세요. 네. 아니 저기는 가만 보니까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저도 제가 저 어머님 연세가 98이세요. 98인데 저를 보고 전부 다 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제 같이 여태까지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헤져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날 보고 효자래요. 근데 내가 왜 효자예요? 제가 효자가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 효자가 아니고 가만히 세상을 더 살아봐요. 제가 잘해서 효자가 아니고 어머님이 저를 효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자들이 불편해. 어머님이 효자를 만들어주는 거지 제가 뭘 잘해요?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뭘 잘해요? 이상해 씨가요.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이런 효자 남편 밑에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준 아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효자 남편 웬만한 여자들은 피곤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서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식 결혼할 때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자 이제부터 네 삶이다. 네가 제일 사랑해야 될 건 네 아내고 챙겨야 될 건 네 아내다. 부모는 뒷전으로 물러남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재밌게 살아라. 그 후로 한 번도 걔네한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편한 거 아무리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내심 좀 서운하거나 그러진 아이 않으셨어요? 그걸 내려놔야지. 아들 장가버리면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만약에 자식이 엄마를 외면하고 이렇게 해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상혜 선생님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게 내가 엄마를 아버지를 이렇게 효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냐면 내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지. 내 아이들이 보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잘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할머니는 해야지. 잘하니까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본보기를 갖고 효자가 되는 거지. 진짜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를 갖다가 막 야단치고 내 쪼가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 또한 내 엄마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꼭 남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문제 아니에요. 남자가 얼마나 힘든데요. 사실은 집안이 편안하려면 남자가 연기를 잘해야 돼요. 아니 근데 남자가- 문제는 원래 효자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효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그 문제가 있죠. 문제거든요. 며느리들의 마음은 그거죠. 갑툭튀 효자가 됐다. 갑자기 효자가 됐다. 네,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는 분명히 효도를 안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더니 갑자기 효도할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잘생긴 저희 남편이 저랑 5년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연애할 때는 시부모님이랑 뭐 식사하는 것도 못 보고 여행 한번 가는 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 통화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5년 결혼하더니 갑자기 시부모님은 꼭 모시고 여행을 가야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한 8년간 시부모님 없이 여행을 저희끼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항상 시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고 형이랑 누나도 있거든요. 근데 꼭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외식 시켜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러고
꼭 이렇게 심지어는 시어머니 지인들 경조사까지 자기가 다 지인의 모시고 경조사. 네,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오정태 씨 형님 누님도 여행을 가실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나요? 아니요. 저희만 항상